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대세몰이와 거짓 선동은 안 먹혀요. 여러 이유가 있죠. 마지막에 네 번째 이유는 이제 미국이 통수 안 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고,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스마트폰,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중동, 한오경, 지상파, 종편의 세뇌가 안 먹힙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이죠. 대통령이 목숨 걸고 버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깃발, 아이콘, 상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거짓 정보, 세뇌, 심리전이 안 먹히는 거예요. 셋째는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입니다. 포괄적 한미동맹, 반중,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같은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자유공화 관점으로 우리들이 중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때 일어났던 그 탄핵 소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미중 대립 신냉전에 따라 미국발 메시지가 종중에 도움이 될 일이 없죠. 미국은 이제 어버버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야릇한 행태를 보이던 오바마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화끈하게 들이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죠. 덕분에 미국은 한국에 관해서도 더블당 및 그 배후 세력을 사실상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을 동지로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특별한 운명 때문에 미중 대립의 뒷면은 바로 한중 대립입니다. 신냉전은 미국의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돕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냉전은 우리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우리랑 중국이 좀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가 강해지고 자리를 잡으면 중국이 심각한 타격을 보고, 우리가 약해지면 중국이 우리를 위성국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뭐 명확한 거죠. 우리가 강해지면 북한 급변사태 찬스 오면 북한 자유화되는 거고,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 사회에 이 친중 종중 카르텔이 지배적이 되면 우리는 중국 위성 국가가 되는 거고, 그거예요 딱. 그래서 신냉전이 우리 비즈니스예요. 미국 비즈니스를 우리가 돕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어제 이재명에 대한 이 황당한 판결인데, 이거 이제 그 사법부 내부가 좀 내부 정화, 내부 숙정을 해야죠. 뭐 개판됐다는 얘기 아니야 사법부가. 안 그러면 사법부 사람들 다 법관 벗고 이제 참 쪽팔리는 그런 직종을 택한 셈이 된 거죠. 어제 이재명에 대한 이 황당 판결은 이재명의 승리인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더블당의 패배라고 봅니다. 이 더블당의 승리가 되려면, 이재명의 승리가 더블당의 승리가 되려면 앞에 꼽은 네 가지 요소가 다 성립을 안 해서 다 거꾸로 뒤집혀 있어가지고 국민을 이 기세를 타고 국민을 그 심리 공작, 세뇌 공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 다 거꾸로 뒤집혀야 돼요. 첫째, 국민을 개돼지로 세뇌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윤 대통령이 겁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야 돼요. 셋째, 태극기 시민이 생무식한 상태에서 극심하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야 돼요. 넷째, 미국의 친중 세력을 어여삐 보고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넷 다 거꾸로잖아 지금. 그래서 이재명의 승리를, 더블당의 승리를 확장을 못 시켜요. 이걸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심 재판에서 반칙 승리한 이재명은 더블당과 친중 카르텔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방탄복을 괜히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을 얹어버릴지, 혹은 이미 절반쯤 버렸을지도 모를지, 또 당내 반 이재명 운동권 세력이 급팽창해서 이재명을 버릴지, 그 다음에 혹은 국내의 컴컴한 지하 세력 지도부가 이재명을 버릴지, 뭐 이런 거가 다 미정 상태로 걸려 있는 상태예요. 언제 어디서 이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죠. 저쪽 진영만 따져도 삼면초가예요. 우리 말고 저들 내부. 현재까지 이재명은 온갖 수단, 그게 뭐 돈인지 뭐 영향력인지 커넥션인지 모르겠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모두를 누르고 이 사고가 안 나게 장악하고 있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죠. 뭐 저는 재판부 구성이 이상 야릇하다 그 얘기를 듣고
이번 판결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게 일종의 뭐 정신승리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혹시 너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서 안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재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리면 그게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안 가두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내리면 중국 공산당 더불당의 반이재명파 또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내 지하 세력 지도부가 이재명 제거를 결정하고 실행한 거다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그리고 그 정도 재판부면 재판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못한다. 뒤에 다 손 들어가 있다라고 전 보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간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중국 공산당 그리고 더불당 내 반이재명파 그 다음에 이 지하 컴컴한 지하 세력의 지도부 여기가 이재명 제거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재명은 결사적으로 이걸 다 손을 써가지고 재판부를 손을 써서 얽어매고 있다는 뜻이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친중 카르텔이나 소위 진보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더불당과 친중 카르텔은 이재명의 마술을 벗어나야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윤 대통령을 깃발로 삼은 자유공화 진영이 무섭게 성숙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복귀하고 또 우리 자유공화 진영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면 판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지평이 달라. 그냥 기후대가 말하자면은 그냥 뭐 한대에서 열대로 바뀌는 거예요. 에코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당이 이걸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통을 겪더라도 지금 포스트 이재명으로 이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쟤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가 실패한 거야. 이재명이 워낙 손을 잘 써가지고 장악을 해서 그런지 중국 공산당이 무기력해서 그런 건지 더불당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무기력해서 그런 건지 지하 세력의 지도부라는 게 이미 다 와해돼 갖고 제대로 가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제거에 실패한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이게 저들 자신이 실패한 거지 이재명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 전 봐요. 이재명의 온갖 술수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전 봐요. 심지어 저는 약간 좀 소설 같은 생각이지만 뭐 어쩌면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의 키맨들도 구워 삶았지 않냐. 혹시 뭐 이재명 관련된 어떤 이재명을 지지하는 어떤 지하 세력이 운영하는 말 못할 사업체가 중국의 챕터를 갖고 있고 그 챕터가 중국 그 마피아 사마페랑 연결돼 있고 그 사마페가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기름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뭐 그런 소설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재명의 지금 형세와 1956년 김일성의 처지를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1956년은 김일성의 시간이었습니다. 1956년 2월 25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소련 공산당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을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이 비밀연설 녹음 테이프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때 카세트가 아니라 릴이죠.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이 큰 홀에 평양체제의 범털들을 뭐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이 테이프를 개봉을 뜯어가지고 플레이를 해요. 그 내용은 그 즉석에서 이제 그 통역하고 그 내용은 스탈린 격하지. 그런데 이 달코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귀에는 그게 뭘로 해독이 돼요? 그 메시지가? 야, 일성이 날려라. 그렇게 해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로당파 종중파는 희낙낙 그냥 표정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일성파는 죽상이 됩니다. 이게 메시지가 소련도 김일성 버렸다. 중국도 김일성 버렸다.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 이때 김일성의 괴력을 발휘해요. 말하자면 방탄복을 입고 딱 이 주석궁에 틀어박혀 갖고 11월 초까지 무려 8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해. 그게 종파 숙청이에요. 그러니까 종파주의자 그러면 이 평양 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욕이거든요.
그 종파주의자가 뭐냐면 56년에 김일성 제거하려고 칼 뽑았던 놈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종파주의자입니다. 8개월을 버텨 무려. 지금 이재명이 버티듯이. 그런데 10월 20일경부터 헝가리에서 반소 민주화 시위가 격렬하게 터집니다. 헝가리 군경이 진압을 거부하고 진압에 실패하게 되자 소련군 탱크가 밀고 들어가서 헝가리 시민 약 3,000명을 깔아 죽이고 13,000명을 부상시킵니다. 사상자가 16,000명입니다. 이건 당시 헝가리 인구의 0.5%쯤 됩니다. 지금 한국으로 치면 사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5만 명쯤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5만 명이 소련군 탱크에서 깔려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가 그 후르쇼프하고 모택동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헝가리 학살 직후에 소련과 중국은 마음을 고쳐먹어요. 야, 이거 일성이 드러냈다가는 그 파급 효과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성이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일성이가 이때 인생 잭팟을 맞는 거예요. 이거에 바탕을 둬서 그러니까 중소 사이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헝가리에 의해서. 그때 굳힌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그 똑똑한 아들내미, 똑똑하고 아주 악마 같은 아들내미가 그걸 가지고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일사상 체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본 게 자기 계모의 오빠이며 김일성의 평생 동지였던 김광협, 당시 2인자를 손을 봤죠. 70년경에, 1970년경에. 어제 이재명의 승리는 1956년 11월 김일성의 승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은 이 잠재적으로는 지금 중국 공산당과도 관계가 안 좋을 거고 민주당 당내에 그 숨어 있는 비명, 반명, 그 색채와도 관계가 아주 안 좋을 거고 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옛날엔 힘 많이 썼을 텐데 어두컴컴한 지하 지도부랑도 관계가 안 좋을 거예요. 거기서는 극적하면서 야, 저거 제명이 드러내야 포스트 이재명 가야 우리가 멈춰설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제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걔를 바보 아닌데 프로인데. 그런데 그게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그냥 그동안 뭐 돈으로 처발랐던 뭘로 처발랐던 뭐 온갖 술수를 부려서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억지로 막은 거죠. 반면에 김일성은 10월까지 이 소련 바람 들리고 중국 바람 들려서 그리고 남로당 그 잔당들 이렇게 해서 김일성 날리자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을 피해 가지고 10월까지 딱 주석공에 버티고 방탄복 입고 있다가 11월 달에 분위기 확 바뀌어서 소련과 중국 분위기 바뀌니까 그냥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유일체제 구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중국이 당시 북한의 운명을 잡고 있었던 소련 중국이 김일성을 선택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재명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런 상황에 의한 선택이 안 벌어지죠. 그냥 혼자 자기 재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패배라고 저거 안 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사법부가 타락해 있는 거고, 그건 사법부 안에서 자정운동, 숙정운동이 일어나야죠.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패배고, 당내 비명계의 패배이며, 국내 지하세력 지도부의 패배예요. 이자들의 이 3자의 장기적, 진정한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을 제거했어야 돼. 포스트 이재명으로 넘어갔어야 돼. 이재명 하나를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들이 무기력하고 무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재명한테 코가 껴서 질질 끌려가는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지. 이재명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참 그 실정을 보면서 제가 허탈할 지경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의분을 느끼고 더 싸우면 됩니다. 우리는 성숙 진화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재명이 이끄는 대장동 스타일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